자, 4장의 9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된 개념을 좀 파악하고요.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가 무엇이는지, 또 관련된 파일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TCP 프로토콜은 이제 컴퓨터끼리 서로 소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은 다 TCP 프로토콜에 기반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 이름인데요. 호스트 이름은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의 컴퓨터에 지정된 이름, 이게 호스트 이름이고, 도메인 이름은 도메인이 이제 범위란 얘기죠. 하나의 범위를 지정한, 하나의 네트워크 상의 범위를 지정한 그 범위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한빛미디어 같은 경우가 한빛.co.kr, 요게 도메인이고요. 앞에 www. 붙으면 이 www가 웹서버는 호스트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 주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자리는 0에서 255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모든 컴퓨터의 랜카드에는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사설 IP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그럼 또 빼고요. 일단 기본으로 모든 컴퓨터의 랜카드에는, 네트워크 카드에는 IP 주소가 4자리로 할당되어 있고, 이 주소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192.168.111.100 이렇게 할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공통된 주소인데, 앞에 세 자리 192.168.111까지가 우리가 뭐였죠? 100번은 서버, 200번은 서버 B, 그리고 윈도우 클라이언트와 그냥 클라이언트는 뒤에가 자동 IP이긴 하지만 뒤에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VMware 안에서 현재 쓰고 있는 4대의 컴퓨터는 모두 192.168.111까지 똑같죠. 그리고 맨 뒤에 0을 붙이면 얘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 컴퓨터들의 공통된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은 건 모두 같은 네트워크 안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제일 뒤가 255로 바꾼 주소가 바로 브로드캐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좀 방송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가 듣게 되는 이게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로 255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이건 C클래스 기준이에요.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라우터 뭐 같은 용어로, 일단 뭐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 또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우리는 192.168.111.2번으로 고정을 해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라우터 게이트웨이에서 VMware에서 19168.111.2번이 제공이 되는 것을 그림상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스크 클래스는, 넷마스크는 252525.0 맨 뒤에 0이고요. 이게 C 클래스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거니까요. 그러면 세 자리는 같고 맨 뒤에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19168.111.100, 200, 뭐 그리고 128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NS 서버는 네임 서버, 거의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DNS 서버 이퀄 네임 서버. 얘는 URL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주소창에 www.naver.com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 naver.com이란 컴퓨터의 실제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 IP 주소를 바로 해석해 준 거야. 그 naver.com 하고 치면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컴퓨터가 바로 DNS 서버, 네임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설정 파일이 중요해요. etc 밑에 resolve.conf 안에 네임 서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네임 서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따로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요, 그때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VMware 안에서는
19168.111.2번이 뭐였죠? 게이트웨이 겸 DNS 서버, 네임 서버였었죠. 그리고 맨 끝에 254번이 바로 DHCP 서버였습니다. 우리 69페이지를 잠깐 펴볼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적용된 게 이겁니다. 69페이지에 그림 1-61을 보면은 여기 방금 설명한 게이트웨이 겸 DNS 서버 191.168.111.2번 그리고 DHCP 서버는 맨 끝에가 254번.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 요 안에 네트워크의 주소가 뭐예요? 192, 168, 111 공통 주소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센토스 7에서의 랭카드는 ENS32 또는 ENS33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왜 믿을 게 못 되냐면 우리 VM웨어 버전 또는 진짜 컴퓨터에 센토스를 깔았을 때 요마다 이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VM웨어 플레이어 7 쓰고 있죠. 7에서는 아까 ENO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은 VM웨어 플레이어 5.0 기준입니다. 워크테이션은 9.0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바뀐 이름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중요한 명령들을 몇 가지 살펴보죠. 자, nmtui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네트워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IP나 DNS 정보, 기타 등등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얘는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X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X윈도우에서 쓰는 명령어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참조만 하시고 저는 이 명령을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필요하면은 서버를 뭐 초기화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쓸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rdate-s time.bora.net 하면 타임 서버에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시간은 설정됐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 관련 명령에서 nmtui를 볼까요? nmtui 이 명령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바로 명령이 실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IP 설정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금은 이제 마우스가 안 먹어요. 그래서 마우스 안 먹고 이 키보드만 먹습니다. 그래서 edit connection 해볼까요? 엔터.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뭘로 되어 있어요? ENO 167777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를 수 있어요. 요거는 믿지 말고 항상 자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탭키 눌러서 얘를 에디트 해볼까요? 에디트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얘가 IP가 지금 몇 번이 되어 있느냐 보시면 IPv 컨피그레이션이 매뉴얼로 되어 있죠.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192.168.111.10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IP를 고정 IP로 설정한 거고 24는 우리가 C 클래스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24 써주면 C 클래스 그러니까 넷마스크를 255, 255, 255, 0 한 거랑 동일한 효과고요. 자, 게이트웨이는 2번, DNS도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됐으면 자, 맨 밑으로 내려서 뭐 세이브 하든가 오케이. 사실 변경한 게 없긴 하지만 그냥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하고 다시 admin quit 이렇게 하면은 현재 설정한 내용이 저장이 되었겠죠.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요. 방금 변경을 안 했지만 변경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변경한 내용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요. 반드시 네트워크를 재시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systemctl restart 네트워크 이런 명령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systemctl restart 네트워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NMTUI 있죠? 네트워크 매니지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 약자겠죠? 이거랑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 두 개는 하나의 쌍이다 명령어가. 이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설정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재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 IF 업과 다운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 써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장치를 재시작하긴 하는데 좀 약간 약하게 재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요거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세게 하는 게 IF 다운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장치를 밑으로 확 내렸다가 IF 업 하면 다시 확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해볼까요? IF 다운 업인데 장치 이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ENO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그 확인하는 거는 IF config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네트워크 장치에 할당된 IP 주소들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엔터. 넘어가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ENO 요거예요. 우리가 요게 네트워크 장치 이름이에요. 이게 VMware 플레이어 5.1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배포한 설치가 완료된 센토스 가상머신, 그러니까 우리 그 카페에 있겠죠. 그거를 하고 압축을 풀면은 ENS32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따로 깔았기 때문에 요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 복사할게요. 아이고, 닫고 마우스 버튼 복사. 그리고 이제 클리어할까요? IF 먼저 IF 다운 시킬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은 랜카드가 완전히 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랜카드를 다시 올리는 거 IF 업 하고 역시 붙여넣기 하면은 다시 올라온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IF 업 다운 하면 강하게 내렸다 올린 거고, 방금 IP config죠. IF죠. IF config하고 장치 이름은 기본적으로 장치의 IP 주소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NS 룩업도 좀 자주 쓸 건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네임 서버 구축창에서 많이 살펴볼 것인데,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DNS 서버가 작동을 하는지입니다. 자, NS 룩업이라고 칠게요. 그럼 프롬프트가 이걸 받겠죠? 그럼 이 안에 명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NS 룩업 명령 안으로. 자, 여기서 서버라고 쳐볼게요. 그냥 서버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이 컴퓨터, 우리 서버 컴퓨터죠. 이 서버 컴퓨터가 설정되어 있는 DNS 서버 주소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우리 지금 서버 컴퓨터가 설정되어 있는 DNS 서버 여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름 해석을 할 때, 이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www.naver.com 하면 얘가 요 DNS 서버 얘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물어봐서 얘한테 IP를 알아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ww.naver.com 이렇게 치면은 맨 밑에 나오는 여기 네이버닷컴 있죠. 요런 게 네이버닷컴의 컴퓨터 IP 주소예요.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ns 룩업 명령입니다. 다쳤으면 이그짓 하면은 빠지는 거죠. ns 룩업은 DNS 서버의 작동이 정상적인지 테스트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핑 명령 볼까요? 핑은 컴퓨터의 IP가 응답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간단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특별히 어떤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할 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핑하고 저기 멀리 있는 컴퓨터를 핑을 때리잖아요. 핑을 이제 때린다고 표현하는데 때리면 걔가 응답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네트워크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핑하고 야후를 치면 돼요. 얘 응답 잘하거든요. yahoo.com 요거를 엔터를 땅 때리면 얘가 이제 요렇게 몇 바이트, 64바이트 이렇게 해서 요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거예요. 이 야후 컴퓨터한테, 자, 멈추는 건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 응답해, 응답해. 그럼 얘가 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컴퓨터 서버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까지 갔다가 잘 온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핑으로는 네트워크가 현재 정상적인지 확인할 때 아주 좋은 명령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핑이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핑이 또 응답을 안 하도록 컴퓨터를 만든 것도 있어요. 자, 핑 네이버닷컴 해볼까요? 응답 안 하죠? 이는 이제 네이버 서버에서 핑 메시지 응답을 안 하게끔 설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럴 때는 아까 이제 야후닷컴은 제가 여태까지 써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항상 응답을 잘 하니까 핑하고 야후닷컴을 쳐서 응답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네트워크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주요 파일을 볼까요? 자, 이 중요한 파일들이니까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둘게요. 자, etc 밑에 sysconfig 이 폴더 아래 네트워크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은 네트워크의 기본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뭐 VR이 열지 말고 cat으로 열게요. cat으로 확인해 볼게요. cat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하면 아무것도 안 써있죠? 관계없어요. 이 파일은 아무것도 안 써있어도 관계없는 파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일은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 우리가 아까 nmtui 명령으로 네트워크 IP를 설정하거나 DHCP를 설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해 봤죠? 사실은 그 명령이 결국은 이 파일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ENS3인데 이 이름은 바뀔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ENO 뭐 16777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 파일입니다. 한번 그 파일을 열어볼까요? 이 중요한 파일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VI의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다시 스크립트에 ifcfg 다시 이제 ENO 이거네요. 저는 이게 이제 ENS3일 수도 있고 ENS33일 수도 있고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자, 엔터 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볼까요? 자, 부트 프로토 이게 논 하면은 자동으로 안 받고 얘는 고정 IP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다시 부트 프로토하고 논 하면은 이거 지금 차례는 관계없어요. 이게 지금 저장할 때마다 막 섞이니까요. 이거 위치는 차례는 관계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IP 주소를 고정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IP 주소가 이거예요. IPADDR 그냥 0인데 0번째다 이건데 0은 사실 빠져도 돼요. 이제 고쳐볼까요 제가? 그래서 0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IPADDR 이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ADDR 19168.111.100 맞죠? 우리 100번으로 해놨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뭐예요? 게이트웨이 0 이것도 0도 빼드세요. 게이트웨이가 19168.111.2번 그리고 DNS죠. DNS는 1 써줘야 돼요. 왜냐면 DNS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1,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DNS는 역시 19168.111.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확인해 볼까요? 온부트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온부트가 이게 yes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no로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를 부팅하면 써야 되니까 얘가 yes로 되어 있는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개 제가 DNS1 그리고 그러니까 부트 프로토가 논으로 되어 있어야 고정 IP다. 그러면 IP 주소 그리고 뭐였죠?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제 뭐죠? 온부트가 yes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되셨나요? 저장어 빠질까요? WQ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랑 똑같냐면 아까 nmtui 명령으로 바꾼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nmtui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VI로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 설정을 바꿨으면 뭐 했죠 아까?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야 적용이 된다 했죠. 이상 없죠. 핑 때려볼까요? 핑 yahoo.com 핑 -c 하고 3 하잖아요. 그럼 3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yahoo.com 잘 응답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설정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또 중요한 파일이 etc 밑에 resolve.com인데요. 자, 이 파일은 DNS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etc 밑에 resolve. 이 중요한 파일이에요. resolve.conf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네임 서버에서 이게 DNS 서버예요. 네임 서버가 19168.111.2번을 사용하겠다. 요게 아까 이 얘기죠. 우리 얘가 누구 쓴다 그랬죠? 요거 쓰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앞으로 이름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DNS 서버를 다른 거 쓰고 싶으면요. 요거를 바꾸셔도 돼요. 한번 바꿔볼까요? 얘도 당연히 잘 작동하는 애예요. VMware에서 제공을 해주는 애니까 잘 작동하지만 얘 말고 실제 외부에 있는 DNS 서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편집해볼까요? vi etc 때
resolve.conf를 열어서요. 얘 말고요. 요거 하나쯤은 외워놓으면 좋죠. 우리 KT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가 168.126.63.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왜? 앞으로 혹시 내가 DNS 서버가 없다,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요 주소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통신 KT에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 DNS 서버입니다. 저장하고 빠질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적용이 돼요. 따로 뭐 재시작 resolve.conf는 변경한 다음에 재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핑 다시 따따따 yahoo.com 이거 응답하면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잘 변경된 것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resolve.conf까지 했고요. ETC 때 호스트 S는 현재 컴퓨터 호스트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사용은 안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ETC 밑에 호스트 여기 보면은 127001 로컬호스트 우리 로컬호스트를 쓰겠다 뭐 이런 의미로 현재 자기 컴퓨터가 로컬호스트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좀 편집을 해 볼게요. 그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요한 파일이 요 두 개 파일이에요. 핵심 파일이 요 두 개 파일은 요거는 뭐죠? 네트워크 정보가 설정된 파일. 이거는 DNS 서버가 들어있는 파일인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resolve.conf는 컴퓨터를 껐다 키잖아요. 그럼 항상 바뀌어요. 자, 제가 컴퓨터 껐다 키지 말고 자, 캣으로 일단 캣 etc 밑에 resolve.conf 볼게요. 지금 몇 번을 해놨죠? 아까 KT에서 제공하는 걸 해놨죠? 제가 네트워크 제시할게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다시 컴프를 보면은 바뀌었죠? 이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cat etc 밑에 시트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ifcf 다시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를 재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 DNS1 이걸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하면은 항상 요 파일을 열어서 요 파일 안에 있는 요거를 resolve.conf에 다시 적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resolve.conf가 이렇게 됐죠. 그럼 저는 꼭 이거를 영속적으로 쓰고 싶어요. 나중에 계속 쓰고 싶으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요 파일이 안에 여기를 바꿔야겠죠. 여기를 168.126.63.1 이거를 바꿔줘야지 영속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습 15번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직접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뭐 따로 안 해보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교재를 보고 천천히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 SE 리눅스 보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SE 리눅스입니다. SE 리눅스는 말 그대로 Security Enhanced 리눅스에서 보안에 좀 확장됐다. 그래서 리눅스가 보안에 취약한 것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설정 내용이 3개예요. 강제로 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비활성화할 것이냐 해서 당연히 이거는 사용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버를 구축할 거거든요. 서버에서 SE 리눅스를 켜놓으면 자꾸 충돌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센토스를 설치하고 서버에서랑 서버 B에서는 얘를 껐었어요. 기억이 뭐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이걸 껐죠? 이것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우리 클라이언트나 이런 데서는 켜놨어요. 그러니까 건들질 않았어요. 당연히 일반 PC는 이 기능이 켜있는 게 보안상 더 도움이 되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자, cat 자, etc 밑에 파일이 sysconfig 밑에 se 리눅스예요. sysconfig se 리눅스 보면 여기 이제 다는 다른 거 뭐 다 주석이니까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SE 리눅스가 원래는 인폴싱 돼서 강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디세이블드로 바꿨어요. 왜? 이게 서버 컴퓨터가 서비스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되셨죠?
자, SE리눅스는 보안상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혹시 리눅스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좀 더 별도로 다른 책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